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 분야에도 최첨단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에게 꼭 맞는 제품을 만들려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의료용 3D 프린팅 분야를 개척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능성 소재 부품 연구그룹 김건희 그룹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3D 프린팅 산업이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의료 부문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나요? 네, 실제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의료 3D 프린팅 시장은 약 올해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연평균도 25% 이상 달할 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도 약 1,3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중국 등과 함께 이제 의료 분야에 3D 프린팅이 활발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현재 의료 분야에서는 뭐 생분해성 소재라든가 플라스틱, 금속 등 이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서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이제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해서는 인체에 딱 맞는 맞춤형 정형 재료에 대한 활용 사례가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신경외과나 뭐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다양한 수요와 함께 그 점차 이제 품목 안정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그 범위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자, 3D 프린팅 기술이 의료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런데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이런 인공 구조물을 인체에 삽입을 하려면 그만큼 안전하고 또 정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박사님께서 만드신 거 직접 가지고 나오셨죠? 네. 요거를 가까이. 예. 예, 요 모델이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인공 흉골로는 국내 처음으로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요 부분은 실제 여기 지금 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금속 부분입니다. 요게 실제 그 수술할 때 뼈를 대체한 전체 뼈가 되겠고요. 예. 저희는 무엇보다 처음에 이제 순수 티타늄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 구조물에 대한 3D 프린팅 원천 공정 기술을 5년 이상 계속 수행을 해왔었고요. 예. 이후에 환자 맞춤형 이제 체내 삽입용 인공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주로 이제 이런 인공 흉골과 뭐 두개골과 같은 성형 재료를 제작을 했었고요. 지금 이게 인공 흉골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흉골의 경우에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세계 이제 크기로 봤을 때 세계 최대 크기였고요. 네. 예,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족부, 발목에 해당되는 뼈도 이제 개발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발목뼈까지 개발 중이시군요. 예. 자, 이 인공 흉골 직접 보여주셨는데 실제 환자에도 적용을 해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2018년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앞가슴에 육종이 있는 환자에게 이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예. 그때 당시 중앙대학교 흉부외과 박변준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집도하신 의료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종이라는 큰 암이 흉골을 침범하고 있었고 그 흉골을 넘어서 심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위중한 상태셨어요. 그래서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요했고 그 절제술을 시행받은 다음에 흉골과 늑골을 이제 양쪽에 합쳐서 10개의 늑골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건술을 3D 프린팅을 이용한 티타늄을 이용을 해서 재건을 하는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흉골하고 양쪽 5쌍의 늑골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셨고 이제 흉골과 늑골, 그다음에 심낭, 그다음에 폐 일부를 같이 다 잘라냈고요. 그 잘라낸 부분을 심낭을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티타늄으로 미리 제작된 흉골을 이식을 하였고 그 위에 근육을 이식하고 피부 이식을 하고 수술을 종료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뼈다. 그러니까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 구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앞서 이런 구조물을 순수 티타늄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죠? 이 순수 티타늄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인체에는 안전한 건가요? 네, 일단 알려진 이 의료용 금속, 체내에 식립이 가능한 금속 소재 중에서는 생체 안전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게 이제 티타늄 소재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도 기존에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순수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해서 인체 부위나 이렇게 하중이 좀 많이 작용하는 곳에는 사용이 어려웠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순수 티타늄을 3D 프린팅 공정간에 고강도화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순수 티타늄이 인체에는 안전한 소재인 건 맞지만 예. 강도가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예, 예, 예. 그걸 기술로서 보완을 하셨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이게 순수 티타늄이라 하더라도 이제 철과 같은 미량의 원소들이 섞여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티타늄 분말들을 3D 프린팅 공정간에 이제 반복적으로 녹이고 굳히는 과정 중에 이런 미량의 원소들이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배치가 되거나 네. 또 금속 조직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런 강화기구 메커니즘을 통해서 순수 티타늄의 강도를 좀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순수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이 안전하기도 하면서 내구성까지 갖출 수 있게 된 건데, 네네. 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이런 인공 흉구를 만들었나요? 이전에는 이제 뼈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좀 취약해서 이제 골시멘트나 뭐 석고와 같은 이런 소재를 주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가 네. 있고요. 아마 찰흙하고 비교하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실 안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손으로 형상화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형상화하는 과정 중에 굳어버리거나 정밀하게 좌우 대칭을 만들기 어렵거나 그랬을 이런 것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저희도 이제 세계에서는 이미 한 5번 정도의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3D 프린팅 연구 사례를 발판 삼아서 저희도 6번째로 조정을 하게 됐었고요. 예. 국내에서는 최초였고요. 또 이 흉골로서는 크기로서는 세계 최고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 이 인공 흉골은 이제 환자분이 정상이었을 때 그때의 그 앞가슴의 모형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부작용도 적고요. 또 생체 적합성도 우수하기 때문에 또 감염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소재가 체내에 삽입했을 때 안전한 건 물론이고요. 예.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하면은 예.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이 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도 단점이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금속 3D 프린팅은 이제 금속 분말이나 와이어들을 이제 레이저나 전자빔과 같은 아주 높은 그 에너지 열원으로 몇 층을 한 층씩 녹여서 붙이는 공정인데요. 예. 이때 이제 반복적으로 녹고 응고되는 이 공정이 반복되면서 높은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열적 잔륙력이란 부분이 계속 적체가 됩니다. 예. 이 잔륙력이란 부분이 결국은 뭐 형상을 변형시키거나 또 제품을 깨지게 만들거나 이런 이제 뭐 단점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품 변형은 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단점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허공에다가 저희가 프린팅의 그 형상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포트라는 이 지지대를 세우게 되는데요. 어. 이 지지대가 형상을 이제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열을 공급하거나 또 빼내갈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지대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도 관건이 되겠고요. 또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또 한번 이제 풀림 처리하는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후공정을 통해서 이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아. 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가지고 나오신 이 네. 인공 흉골의 회색 부분이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요거를 만들 때 예. 수많은 지지대가 현재는 제거가 된 상태인데요. 제거가 된 상태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잔륙력을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여기에도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만들면서 또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네. 내구성을 더 강화하셨다 예, 이렇게 예, 설명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인공 흉골 외에 두개골도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을 성공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내가 좀 비성적으로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함몰이 된 그런 6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두개골 이식 수술 성공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예. 이때도 이제 순수 타이타늄 소재로 이제 고강도 특성들을 이제 구현을 좀 했습니다. 네. 뭐 기존의 어떤 시멘트들을 이용한 두개골 성형술은 함몰이 심한 경우에는 좀 많이 소재가 투입되다 보니까 무겁고 네. 또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도록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식 수술에 사용된 순수 티타늄 소재의 3D 프린팅 두개골은 무게감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환자의 의료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히 딱 똥꽉 맞는 그 형상들을 그대로 구현해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흉골과 또 두개골을 넘어서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인공 구조물 제작도 가능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의료 3D 프린팅 기술 개발하시기까지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셨을 것 같고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저희가 아마 정부 출연 연구소로는 좀 최초로 예. 3D 프린팅 공정 기반으로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증을
임상 GMP라는 걸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 흉골의 경우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아예 사례가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품목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병원과 또 식약처 또 인증기관 간의 긴밀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오. 또 체내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런 구조나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이나 방향, 변이 등 이런 것들로 작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숫자로 좀 표현이 되면 좋은데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숫자로 정확히 산출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흉골만 하더라도요. 예. 일상생활이나 또 차량 운전할 때 벨트를 맸을 때 네. 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이럴 때에 대한 다양한 이런 환경들에 대한 거를 좀 정량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내고 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해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화해서 또 만드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심폐소생술을 할 때 네, 네. 이 인공흉골을 적용하는 환자분들도 괜찮나요? 예, 그걸 기준으로 예. 그 구조 설계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체내에 삽입했을 때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 예. 불편함이 없도록 그 예.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예, 예. 자, 이 기술을 통해서 가장 네. 많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없어서 수술 못했던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아마 수술 집도하신 의료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유방암이라던가 폐암에 흉골 전이가 있는 환자분들이 기존 방법으로는 재건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절제술도 받지 못했던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뭐 더 아름답다거나 더 안전하다는 그런 수술 방법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했던 수술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술법이 등장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발달 덕분에 네. 불가능했던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네. 이 과학기술의 저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아무래도 금속과 뼈는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체내의 여러 가지 환경과 원래 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좀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설계나 제조 기술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의료뿐만 아니라 뭐 수송기기나 에너지나 반도체처럼 국가 주력 산업에 다양하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 좀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3D 프린팅 기술은 불가능을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로운 기술로 작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희 그룹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